최근 매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플레이오프에 계속 진출하는 팀 중 하나인 포틀랜드에는 릴 장군이라고 불리는 1옵션 데미안 릴라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틀랜드에는 그의 버금가는 숨겨진 에이스가 있는데 이 선수는 바로 CJ 맥컬럼입니다. 리그 평균에 못 미치는 작은 키에도 5년간 평균 20득점을 계속 넘기고 있는 화끈한 폭발력을 갖춘 슈팅가드인데요. 출중한 기량에 비해 리그에서 과소평가받고 있는 CJ 맥컬럼의 성장 스토리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1년 9월 19일 오하이오주 켄턴에서 태어난 맥컬럼은 어렸을 때부터 NBA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직면한 가장 큰 벽은 농구할 때 가장 중요한 키였습니다. 일반인 중에서 큰 키도 농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작은 키가 되는데 학창시절 맥컬럼의 키는 농구를 하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작았습니다. 14살 때부터 NBA에 입성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고 다닐 당시 그의 키는 겨우 146cm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폭풍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작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학업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농구를 포기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매일 10cm만 더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설 때 185cm까지 자라는 기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훌쩍 자란 키처럼 득점력도 덩달아 상승해 매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한 경기에 54득점을 퍼붓는 커리어 하이 경기를 선보인 뒤 리아이 대학교에게 처음으로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학교라는 고마움에 맥컬럼은 고민 없이 리아이 대학교를 선택해 농구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농구계에서는 무명인 대학교였으나 맥컬럼은 1학년 때부터 평균 19.1득점을 올려주면서 1옵션으로 맹활약했고 바로 팀을 NCAA 토너먼트까지 올려놨습니다. 이후 중서부 지역에서 최강인 캔자스를 만나 바로 탈락하긴 했지만 그의 컨퍼런스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기분 좋게 신입생 시즌을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실력도 계속 발전시키며 NCAA에서도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상대는 농구 명문으로 꼽히는 듀크대였고 오스틴 리버스, 메이슨 플럼리, 세스 커리 등 당시에는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때 리아이가 열세로 보였으나 맥컬럼이 30득점 6어시스트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해주면서 5점차 승리를 거두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또 한 번 컨퍼런스 올해의 선수로 뽑히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맥컬럼은 3학년을 마치고 NBA 드래프트에 바로 참가해도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업도 놓치기 싫었던 그는 4학년 때까지 대학 생활을 계속 이어갔고 그 사이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벌크업까지 성공하는 진정한 문무겸장의 길을 걸었는데요. 저널리즘 학사학위까지 취득하고 나서야 2013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1라운드 10픽으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말한 꿈을 이룬 맥컬럼은 이후 모교에 초청받아 후배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왼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게다가 상위 픽으로 지명된 만큼 NBA 커리어도 꽃길을 걸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졸업반 시즌에 골절 부상을 당한 부이가 NBA에 입성한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뛰어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부상을 털어낸 뒤에야 1월 초에 고대하던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고 벤치 멤버로 평균 10분가량의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을 익혀갔습니다. 그러다 미네소타전에서 처음으로 20분이 넘는 출전 시간이 주어지자 야투율 50%로 19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포틀랜드에는 동 포지션에 웨슬리 매튜스라는 선수가 있었고 플레이오프에는 매년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키 시즌이 지나고 14-15 시즌이 되었어도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3월 초에 웨슬리 매튜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맥컬럼에게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시즌 후반 레이커스전에서 27득점으로 자신의 최고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점퍼와 돌파와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플레이오프에서도 경기당 30분이 넘는 출전 시간을 받았고 주전으로 뛰어도 손색 없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멤피스에게 3연패를 당해 탈락 위기에 몰린 4차전에서 릴라드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벼랑 끝에서 1승을 만들었고 5차전에서도 비록 팀은 패배했지만 야투율 60%로 33득점을 뽑아내며
스코어러의 면모를 드러냈는데요. 주전의 빈자리를 보다 완벽하게 채워낸 활약을 인정받아 15-16 시즌부터는 모든 경기를 주전 슈팅가드로 뛸 수 있게 됩니다. 포틀랜드 하면 떠오르는 릴 맥듀오는 이 시즌부터 결성된 것인데 소포모어 시즌까지는 평균 6.8득점에 그쳤던 맥컬럼은 1년 만에 평균 득점을 3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단숨에 팀 내 2옵션으로 성장했습니다. 야투 시도의 수는 4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슛 성공률이 모두 올라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력한 기량 발전상 후보로 거론되었는데요. 이견의 여지 없이 정규 시즌 종료 후 켐바 워커,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제치고 기량 발전상을 수상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릴라드와 함께 원투펀치로 활약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크리스 폴, 블레이크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 3인방이 이끄는 클리퍼스에게 원정 2경기는 내줬지만 홈으로 돌아온 3차전부터 릴라드와 50%의 높은 적중률로 59점을 합작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고 4차전에서는 클리퍼스의 폴과 그리핀이 부상을 당해 잔여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는 대형 변수가 발생해 내리 4연승을 거두고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2라운드에서는 1번 시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나 1승 4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지만 시리즈 내내 릴 맥듀오는 스플래시 듀오의 막강한 화력에 견줄만한 뜨거운 슛감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잘 싸웠고 NBA 30개 팀 중에 가장 적은 지출을 하는 리빌딩급의 팀이었다는 걸 고려했을 때 분명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제 몫을 해주며 팀의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맥컬럼은 16-17 시즌을 앞두고 4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네 번째 시즌에도 자신의 최고점을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3점 라인 밖에서는 매서운 슈터로서 3점 라인 안에서는 완급 조절을 이용한 볼핸들링으로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해결사로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승부처 상황에서도 릴라드가 슛감이 좋지 않을 때는 맥컬럼이 대신 해결해주는 경기가 늘어났고 정규 시즌에 30득점 이상 경기를 15번 이상 만들어내며 대형 계약에 걸맞는 활약으로 팀을 또다시 플레이오프로 이끌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워리어스를 마주했는데 새로 합류한 주전 센터 너키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1차전의 맥컬럼은 최고의 창을 상대로 꿀리지 않는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3점슛 6개를 시도해 4개를 성공시켰고 양팀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인 41점을 올렸습니다. 그의 활약에 3쿼터까지는 동점으로 팽팽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지만 4쿼터에 아쉽게 무너지면서 패배했고 이후 4연패를 당하면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2년 연속 같은 팀을 상대로 패배한 맥컬럼은 시즌 종료 후 골든 스테이트의 독주가 NBA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낸 성과이고 오히려 다른 팀들이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강팀의 존재를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심기일전하고 맞이한 17-18 시즌은 릴라드가 부진할 때면 맥컬럼이 부진할 때면 릴라드가 장군 모드를 가동하면서 시즌 중반부터 연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워리어스와의 3번의 맞대결에서도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며 지난 시즌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고 맥컬럼은 1월 말 시카고전에서 3쿼터까지만 뛰고 커리어 하이 득점을 50점으로 갈아치우는 등 클레이 탐슨급의 폭발력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팀은 치열한 서부에서 3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 데뷔 이후 가장 높은 성적으로 올라가는 플레이오프 무대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6번 시드 펠리컨스를 상대할 때 릴라드가 너무 부진했고 맥컬럼이 평균 25.3득점으로 분전해줬지만 데이비스, 할러데이, 미로티치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4연패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아쉬운 플레이오프였지만 포틀랜드는 3옵션으로 자리잡은 너키치를 재계약으로 품고 전력을 유지한 채 18-19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기복이 좀 있었지만 1월부터 평균 이상으로 슛감을 끌어올렸고 릴라드가 결정한 경기에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아 생애 첫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등 출중한 리딩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가드 자원이 부족해 매경기 40분 가까이 출전하고 있던 와중 시즌 후반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10경기를 쉬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플레이오프 직전에 복귀했고 1라운드에서는 정규 시즌에 1승도 거두지 못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는 다르다는 듯이 릴라드와 맥컬럼이 번갈아 터져주면서 일찌감치 시리즈 우위를 점했고 마지막 접전 승부를 펼친 5차전에서 릴라드의 버저비터에 힘입어 4승 1패로 OKC를 꺾고 2라운드에 올랐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릴라드가 다소 주춤했던 반면 맥컬럼이 1옵션으로
활약한 경기가 많았는데 특히 4차 연장전까지 이어진 3차전에서 MJ 맥컬럼 모드를 가동해 41득점을 폭발시키며 3점차 승리를 견인했고 6차전에서도 30득점을 올리면서 시리즈를 7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대망의 7차전마저 후반에만 22점을 몰아치면서 클러치 타임을 책임졌고 마지막 결정적인 체이스다운 블락까지 선보이면서 4승 3패로 덴버를 꺾고 19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로 팀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워리어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릴라드와 맥컬럼 모두 야투 성공률이 30%대로 저조한 슛감을 보여줬고 무기력하게 4경기를 내주면서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19-20 시즌에는 초반 20경기 동안 4할 승률을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카멜로 앤서니, 트레버 아리자를 영입하면서 릴맥 듀오의 부담을 덜어주자 공격력이 다시 살아났고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 서부 8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릴라드의 MVP 모드와 맥컬럼의 지원 사격이 더해지면서 휴스턴, 덴버, 댈러스 등 강팀들을 연달아 잡아내고 플레이오프 막차를 타는 데 성공했습니다. 좋은 흐름은 1라운드 1차전까진 이어졌는데 1번 시드 레이커스의 3점이 극도로 안 터진 반면 포틀랜드는 2배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면서 7점 차로 잡아내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기부터는 릴맥 듀오의 외곽슛이 차갑게 식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실감하면서 가비지 패배를 당했고 2차전부터 5차전까지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빠르게 시즌을 마쳤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맞이한 20-21 시즌 맥컬럼은 3경기 동안 평균 29득점, 7.3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릴라드보다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기계 제임스 하든이 있는 휴스턴과의 대결에서도 3점슛 9개 포함 44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5년 넘게 평균 20점대 득점을 유지하고 있는 만능 득점원이지만 아직까지 올스타에 선정되진 못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한 번 더 스텝업해서 첫 올스타 선정과 함께 포틀랜드를 더 높은 곳까지 이끄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